오. 자, 앞에 보세요. 37페이지. 함수 개념의 발달이죠. 함수는 뭐라고 알고 계세요? 함수? 함수. 알고 계시는 게 대응으로서의 함수를 알고 계시죠. 그래서 정의역 하나에 치역 하나가 이렇게 대응되는 형태로 함수를 알고 계시잖아요. 그거는 비교적 현대의 함수고요. 처음에는 어떻게 함수가 발달되었다라고 되어 있냐면 17세기에 갈릴레이가 등가속도 운동을 하는 물체가 움직인 거리는 그 거리까지 움직이는데 필요한 시간의 제곱에 비례한다는 것을 측정을 통해 알아내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갈릴레이가 굉장한 사람이죠. 그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뭘 최초로 만든 사람이게요? 이거 망원경, 그죠? 망원경을 최초로 만들어서 뭘 관측했어요? 그거. 해왕성. 달. 그래서 달을 관찰했는데 그 전까지만 해도 달이 그냥 둥글다고 생각했어. 둥글다고 생각해서 예전에는 그 플라톤? 뭐 그런 그리스 시대 철학자들은 약간 지상세계와 천상세계가 다르다고 생각했거든. 그래서 천상세계에 있는 애들은 굉장히 이상적인 아이고 우리는 구리고, 그죠? 뭐 그런 거죠. 그래서 그런 이제 상대를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천상세계에 있는 달은 완벽히 구형일 것이다 라고 생각했어. 근데 그게 맨눈으로 보면 완벽히 구형으로 보이잖아요. 달을, 그죠? 크게 볼 때도, 그죠? 그래서 완벽히 구형이다 라고 했는데 실제로 그 관측해보니까 막 크레이터도 있고 막 좀 찌글찌글하고 뭐 이런 거잖아, 그죠? 그래서 갈릴레이가 그거를 발견한 거죠. 그래서 그게 어디까지 넘어오냐면 갈릴레이가 관측한 그 달 모양을 뉴턴이 보고, 너네는 그 만류인력의 법칙에서 뉴턴이 사과만 생각하죠. 뭐 떨어지는 사과를 머리에 맞아가지고 뭐 만류인력을 떠올렸다 생각하잖아. 원래의 질문은 그게 아니야. 사과는 왜 떨어질까? 너네는 사과는 왜 떨어질까에 대해서 질문을 생각했다고 생각하잖아. 근데 원래 질문은요, 사과가 왜 떨어질까가 아니야. 사과는 떨어지는데 왜 달은 안 떨어질까? 사과는 떨어지는데 왜 달은 안 떨어질까? 돌아서. 돌았다고요? 맞죠. 이유가 맞는데, 뭐 다른 표현을 하자면 사과는 떨어지는데 지구는 가만히 있죠. 그러니까 떨어지는 거고, 달도 떨어지는데 지구도 똑같이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안 만나는 거죠. 계속 도는 거잖아. 그래서 잘 생각해 보시면, 그죠? 그 뉴턴이 그것 때문에 뭘 만든 거야? 미적분을 만든 거야. 미적분. 그래서 봐봐, 같이 함수 개념 하다가 뭐 약간 설명을 드리자면 이런 거죠. 우리 이제 지구가 이렇게 생겼다고 쳐요. 그럼 여기에 이제 승진 선생님이 이렇게 사과를 이렇게 던져요. 그럼 옆에 똑 떨어지겠죠. 맞아요? 근데 그 야구 선수 중에 뭐 투수가 와서 좀 던졌다고 쳐볼게요. 그러면 좀 더 멀리 가서 뚝 떨어지겠죠. 그죠? 그래서 진짜 멀리 던지는 애가 와서 기계에다 놓고 쐈다고 생각해봐, 야구공을. 그러면 더 멀리 가서 떨어지겠네요? 이렇게? 그쵸? 그래서 거의 야구공을 엄청 빠른 속도로 던진다고 생각하면 이게 슝 이렇게 계속 떨어지는 거잖아. 떨어지는데 뭐야? 지구면도 계속 떨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 따라서 슝 한 바퀴 슉 돌겠죠. 그래서 여기서 딱 야구공을 딱 엄청 빠른 속도로 쏜 다음에 다시 한 바퀴 돌 때쯤에 내가 이렇게 샥 피해. 그러니까 다시 슉 지나가겠죠. 그리고 계속 돌 거 아니야. 이게 바로 뭐예요? 제1 우주 속도잖아요. 아니, 우리가 원래 던지면 이렇게 지나가야 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나가야 되잖아. 이렇게 안 나가고 이렇게 떨어진 이유가 만류인력 때문인 거죠. 그럼 이렇게 빠져나갈 수는 없나요? 나갈 수 있죠. 이 속도가 뭔데요? 제2 우주 속도죠. 그래서 뭐 달 같은 데 가려면 제2 우주 속도를 돌파해야 되잖아요. 제1 우주 속도가 아마 시속 11km인가? 뭐 그렇고 제2 우주 속도가 시속 17km인가? 뭐 그렇습니다.
뭐 계산할 수 있어요. 만류인력을 벗어나는 속도를 계산하면 네, 계산할 수 있거든요. 그게 다 미분적분이잖아요. 가속도. 그죠? 그래서 뭐 일단 뭐 함수 얘기하다가 멀리 갔는데 뭐 그런 것도 이제 면접에서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 면접관들이 심심할 수 있어요. 그죠? 아니 생각해봐. 맨날 똑같은 질문 하는 거야. 그죠? 뭐 기계적으로. 뭐 질문하다가 자기가 했던 질문인지 안 했던 질문인지 헷갈릴 수도 있어. 왜냐면 계속 똑같은 질문을 반복하니까. 그죠? 내가 좀 다른 이야기를 해. 막, 뭐 함수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하니? 그러면, 뉴턴이, 그래서, 그죠? 너무 동떨어진 이야기를 하시면 약간 점수를 못 받을 수 있지만, 뭐 관련된, 아니면 뭐 그냥 진짜로 중력에 대해서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그죠? 중력이 뭐야? 라고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그러면 갑자기 뉴턴이 사과의 머리를 맞고 중력을 깨우친 게 아니라 뭐 원래의 질문은 사과는 떨어지는데 왜 달은 안 떨어지는 거지? 왜 안 떨어지는 걸까? 나도 궁금해 하다가 지구도 같이 떨어지면 되겠네. 그럼 안 만나겠네. 라고 생각해서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한 바퀴 돌게 되네. 뭐 이런 거. 그죠? 달이 계속 일정한 면만 지구한테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건 아세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굉장히 많은 속설들이 있어요. 그래서 달의 뒷면에 뭐 외계인이 살고 있을 거다. 그 토끼. 떡볶이요? 뭐 여튼 뭐 그런 속설이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 달 자체가 무게 중심이 그 구심점이 아니라서 그래. 그 딱 중간이 무게 중심이 아니고 약간 그 지구는 이렇게 안에가 녹아 있잖아. 그죠? 안에가 녹아 있어서 내핵과 외핵이 무거운 것들인 거야. 녹아 있으니까 무거운 건 아래로 가라앉고 가벼운 거 위에 떠 있잖아. 그래서 멘틀이 떠 있죠. 그리고 무거운 철 같은 게 가라앉잖아. 그리고 제일 무거운 건 중간에 있고, 그죠? 핵. 그리고 그 다음 좀 덜 무거운 철 성분들이 밖에서 돌죠. 밖에서 도니까 뭐가 생기는 거야, 지구에? 자기장. 그래서 자기장이 생기는 거잖아. 그죠? 근데 달은 그러기에는 너무 작죠. 좀 빨리 식었잖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무게중심이 가운데가 아닌 거야. 그러면 무거운 쪽이 지구를 바라보게 되겠죠. 당길 테니까. 그렇겠죠? 그래서 실제로 달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그 위성들 있죠. 뭐 토성이나 목성 이런 애들 있잖아요. 그런 위성들도 우리 달이랑 똑같이 한쪽 면만을 계속 바라보고 돌고 있어요. 실제로. 그 이유가 무게중심이 딱 중간이 아니라서 그런 거죠. 그러면 선생님이 중학교 때 궁금했던 질문인데 밀물과 썰물 있죠. 조수간만의 차. 조석간만의 차? 뭐 그죠? 왜요? 조수간만의 차는 달 때문에 생기는 거죠. 밀물과 썰물은 달 때문에 생기는 거잖아. 그러면 이게 지구라고 쳐? 그러면 달이 오잖아. 달이 오면 여기가 이렇게 볼록 튀어나오겠죠. 물이. 이건 이해가 돼. 근데 여기만 튀어나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달이 당길 테니까. 그죠? 근데 여기도 똑같이 튀어나가요. 이렇게. 좀 과장돼서 설명드리면. 그죠? 그래서 바깥쪽 근데 여기는 쑥 들어가 있는 거죠. 원심력 때문이면 이게 띠처럼 이렇게 얘는 항상 밖으로 튀어나와 있어야 되잖아. 근데 밀물 썰물이 항상 튀어나온 건 아니죠. 그래서 달이랑 가까운 부분이 이렇게 튀어나올 때 달이랑 정반대편도 이렇게 튀어나가게 되거든요. 이유가 뭘까요? 그 질량 중심이 변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요. 다 중력 때문이죠. 자, 잘 보세요. 물이 여기에 끌어오는 이유가 뭐야? 달이 당겨서 끌어온 거죠. 맞아요? 그러면 이쪽 편은요. 달이 당겨요? 덜 당겨요? 덜 당기죠. 머니까. 그래서 얘는 가까우니까 달이 당겨서 튀어나온 거고 얘는 달이 덜 당겨서 튀어나간 거죠. 천재. 우와. 이해됐어요? 와, 배우셨다면서요? 아니 저 배웠어요. 기억이 안 나요. 배웠어. 지하 됐어. 원심력으로 배웠다고요? 쌤 원심력으로 배웠어요. 원심력 때문에 이게 반대편이 튀어나간다고요? 아니 결국은 같은 얘기 아니에요. 덜 당기니까 원심력이. 중력이 아니고 원심력이라고? 지하 쌤 됐어요. 뭐 여튼 뭘 덜 당기니까
뭐 그런 거죠. 그래서 뭐 그런가 봐요. 네. 그래서 뭐 제가 이걸 궁금했었거든요. 중학교 때. 그래서 선생님이 생각하는 제일 중요한 건 답이 아닙니다. 그죠? 우리 얼굴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죠? 노답이니까. 아니요. 불이 29번이잖아요. 왜 그래요? 뭐가 제일 중요하냐면 질문이 중요해. 너네 선생님한테 질문하잖아. 이상한 질문하는 애들 굉장히 많거든요. 약간 이런 걸 질문한다고? 너네가 생각할 때도 그냥 저 질문은 좀 뭐 이런 질문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죠? 학교에서도 그렇죠. 저것도 모른단 말이야? 뭐 이런 그런 것도 질문하죠. 근데 질문이 올바르면 언젠간 답이 나와. 사과는 떨어지는데 왜 달은 안 떨어지지? 이런 질문을 하면 만류력을 발견할 수 있어. 근데 사과를 탁 맞은 다음에 왜 사과가 내 머리로 떨어졌을까? 갑자기 막 음모론? 그죠? 이거는 어제 누가 시간 장치를 마련해서 내 머리를 노린 건가? 머리를 노렸으면 왜 사과를 던졌겠어요, 그죠? 구리 이런 거 던졌겠죠? 자, 그래서 뭐 책에 나와 있으니까 같이 보죠. 함수 개념은요, 처음에 기하적 함수, 그죠? 그래서 라이프니츠는 펑션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 그래서 함수의 영어명도 아직도 펑션의 F죠. 그죠? 그래서 라이프니츠의 제자 베르누이에 의해서 한 변수가 다른 변수의 종속 관계를 기술한다. 너네는 함수 개념을 먼저 배우고 그래프를 배우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뭐부터 나온 거야? 기하적 함수인 그래프 먼저 나온 거야. 그죠? 그래서 그래프를 쭉 그려놓고 해가지고 뭐 x 값이 뭐일 때 y 값이 뭐 이렇게 따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하적 함수에서 그 다음에 오일러가 대수적 함수를 발달시켰죠. 그래서 어떤 기호를 사용했어요? 대수적 함수의 초월함수, 일가함수, 닭가함수, 양함수, 음함수 등으로 구분했고, 나중에 여러분들 미적분 배우시면 음함수 미분법 배우거든요. 음함수 미분법. 뭐 그때 음함수고, 너네 양수와 음수처럼 그런 음수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함수에 뭘 사용했대요? 함수 기호 fx를 처음 사용했다. 그죠? 그래서 오일러는 해석적 시기라는 말을 빼고 만약에 어떤 양이 다른 곳에 의존하면 전자를 후자의 함수, 그래서 어떤 것에 의존하게 되는 게 함수다라고 대수적 함수를 이야기했고요. 그 다음에 19세기 초부터는 대응으로서의 함수, 누가 나와요? 코시. 너네가 알고 있는 코시는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의 그 코시죠. 코시랑 슈바르츠랑 따로입니다. 코시-슈바르츠가 한 명이 아니라 코시 따로, 슈바르츠 따로예요. 그죠? 그래서 코시가 정의했는데 나머지 최종적으로는 디르클레가 x값에 y가 대응하면 y는 x의 함수다라고 디르클레가 정의하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기하적 함수, 대수적 함수, 대응으로서의 함수, 그 다음에 관계로서의 함수가 최종적으로 벌어지는 거죠. 누가 1939년 브루바키는 다음과 같이 정의했어요. 두 집합 EF에 대해서 E에 속하는 X의 원소 외 F에 속하는 Y의 원소가 하나씩 대응될 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함수 개념이죠. 맞아요? 정의역의 함수는 다 정의되어야 되고, 어디로 대응돼야 돼요? 정의역의 함수는? 공역. 공역의 치역으로 대응되죠. 선택받은 애가 치역이고, 메뉴판이 공역이고, 주문한 메뉴가 치역이고, 그죠? 설명드렸었죠? 기억 안 나요? 그래서 메뉴를 다 시키면 전사함수고, 하나씩 시켰는데 다 시키면, 하나씩 시키면 1대1 함수, 하나씩 시켰는데 메뉴판을 다 시켜 1대1 대응함수. 1대1 대응함수가 중요한 이유는 역함수의 기본 전제 조건이기 때문에 중요하다고까지 설명드렸어요. 그래서 여기에 브루바키가 1939년에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그 관계로서의 함수로 정의했고요. 브루바키는요, 사람 이름이 아닙니다. 이걸 모르시는 이유는요, 맞아요. 제가 수업했었어요. 그래서, 네, 맞아요. 수학사 때 수업했었죠. 브루바키라는 건 브루바키 학파를 이야기합니다.
마치 뭐랑 같냐면 피타고라스 같은 거죠. 피타고라스도 자기 혼자 다 한 게 아니고요. 피타고라스 학파라고 해서 그 자기 그 따르던 제자들과 함께, 그죠? 그래서 거기서 뭐가 나오는 거야? 매스매틱스가 거기서 나온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매스매티카라고 부르다가 매스매티카 사람들이 하는 거 매스매틱스. 거기서 수학이 나온 거죠. 그래서 부르바키가 현재 관계로서의 함수를 정의했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함수 같은 거 질문 많이 하거든요. 함수의 정의가 뭔가요? 이런 질문을 받았다 치죠. 그러면 뭐 x 정의역에 속하는 x가 그죠? 공역에 속하는 뭐 함수 y를 뭐 치역으로 갖는 뭐 관계를 함수라고 합니다. 까지만 이야기할 수도 있고, 아니면 함수를 물어보면 답변을 잘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함수가 뭐예요? 그러면 뭐 2차 함수요? 뭐 3차 함수요? 뭐 1차 함수요? 함수요? 함수? 이러다가 넘어가잖아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랑 뭐 정의역과 공역과 치역을 똑바로 이야기해서 함수를 정의한 사람이랑, 그리고 그거는 최근에 그죠? 부르바키 학파가 정의한 함수이고, 처음에는 기하적 함수로서 그래프를 해석하는 방식으로 함수가 처음에 등장했다가 오일러가 대수적 함수를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디르클레가 대응으로서의 함수,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부르바키 학파가 한 거다라고 얘기하면, 이 학생은 진짜 함수에 대해서 굉장히 그죠? 관심 있는 학생이구나라는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실제로는 수학을 약간 역사 발생적 원리로 배우시면 이해도가 높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처음에 0은 잘 없었어요. 0은 없었고 뭐가 있었냐면 오히려 자연수 다음에 그죠? 무리수가 먼저 더 들어오죠. 무리수가 먼저 들어오는 이유는 땅 넓이 재는 게 중요하니까. 그래서 땅 넓이 재는데 무리수가 필요해요. 그죠? 넓이가 2가 되는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 루트 2가 필요하잖아요. 맞아요? 0은 별로 필요 없잖아. 그래서 0은 더 뒤에 나옵니다. 음수도 더 뒤에 나오고요. 그래서 뭐 그런 순으로 배우면 그게 역사적으로 발생된 이유가 필요하니까 만든 거야, 자꾸. 필요하니까. 얘네들이 가만히 있다가 만든 게 아니고, 뉴턴도 가만히 있다가 미적분 만든 게 아니라, 그 앞에 월리스라는 그 수학자가, 그죠? 그 그래프 아랫부분의 넓이를 하려고 보관법이를 막 하다 보니까, 그죠? 약간 적분의 아이디어가 필요했고, 그 적분의 아이디어를 보고 나서 뉴턴이 미분을 통해서 가속도까지 가는 거죠. 이동거리 미분 한 번 하면 속도 미분 한 번 하면 가속도로 가잖아요. 잘 모르시죠? 나중에 배우실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는 것처럼 역사 발생적 원리를 배우시면 조금 더 좋은 점이 있는데, 뭐가 됐든 함수 질문 받았을 때 나는 함수는 뭐 다 먼저 얘기하죠. 그래서 뭐 정의역과 공역, 치역에 대해서 함수를 이야기하고, 관계로서의 함수를 이야기하고, 함수는 처음에 기하적 함수, 그리고 대수적 함수, 대응으로서의 함수를 겪어서, 그래서 뭐 누가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했는지도 알면 더 좋겠죠. 그래서 뭐 갈릴레이가 라이프니츠가 처음에 함수라는 단어를 사용했고, 그 다음에 오일러가 대수적 함수를 이야기해서 fx라는 기호를 오일러가 처음에 사용했고, 그 다음에 대응으로서의 함수를 코시와 디르클레가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관계로서의 함수를 뭐 최근 함수의 정의라고 생각한다 라고 하면 되죠. 그러면 이 학생은 진짜 수학에 대해서 관심이 많구나 하는 생각이 절로 들지 않겠어요? 그런 학생 뽑는 게 목표 아니겠어요? 자, 다음 페이지입니다. 2학년 2학기죠. 2학년 2학기 여러분들이 굉장히 싫어하는 기하 파트가 나오죠. 그래서 삼각형의 성질은, 삼각형의 정의와 삼각형의 성질은 다른 겁니다. 삼각형의 정의에서 그 정의는요, 지정된 거야. 지정된 거. 이등변 삼각형의 정의가 뭐예요? 두 변의 길이가 같은 삼각형이 정의죠. 그럼 두 밑가의 크기가 같은 삼각형은 무슨 삼각형이에요? 이등변 삼각형이잖아. 그럼 왜 두 밑가의 크기가 같은 삼각형이 정의면 안 되는데 그걸 정의라고 약속 안 했어? 그래요, 그냥.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정의는 반드시 뭐 해야겠어요? 외워야 되죠. 남들이 그렇게 정한 거야, 그냥. 그죠?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이등변 삼각형의 정의, 두 변의 길이 같은 삼각형이 이등변 삼각형의 정의, 그리고 성질은 두 밑가의 크기가 같다. 그죠? 그 다음에 꼭지가의 이등분선은 수직 이등분한다. 두 내각의 크기 같은 삼각형이 이등변 삼각형이다. 전부 다 성질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등변 삼각형 성질 증명하는 거 반 잘라서 증명 1, 2, 3 나온다. 그죠?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서 증명을 해야 되는 이유는 뭐예요? 뭐라고 생각해요? 한 가지 명제에 대해서 이렇게 증명 1, 증명 2, 증명 3까지 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증명하는 이유는 뭐예요? 다양하게 쓰려고. 그죠? 다양한 관점도 필요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증명을 하는 과정에서 배우는 점들도 있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SAS, SSS, RHS 합동이 있더라. 뭐 이 정도는 다 할 줄 아시잖아요. SAS도 있고, 그죠? 그래서 뭐 그렇고, 그 다음에 직각삼각형 합동 조건 RHA, RHS 다 아시는 거 맞죠? 그 다음에 직각삼각형의 합동 조건이 있어요. 그리고 직각삼각형의 결정 조건이 있습니다. 맞아요? 네. 그래서 삼각형의 결정 조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임의의 두 변의 합이 한 변의 길이보다 커야, 그죠? 뭐 삼각형이 만들어질 수 있고, 그죠? 그 다음에 그 다음 페이지 39쪽이요. 39쪽에 삼각형의 외심이죠. 삼각형의 외심과 내심은 아직도 헷갈리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삼각형의 외심 어떻게 작도하죠? 내각의 이등분선의 교점이요? 와, 그러면 안 되죠. 반. 그럼 내각의 이등분선의 교점은 뭔데요? 내심. 헷갈리지 마시고, 외심은요 항상 삼각형 내부에 존재해요? 아니요. 외부에도 존재할 수 있죠. 그러니까 각이등분선의 교점은 무조건 내심일 수밖에 없는 거야. 각이등분선의 교점은 항상 삼각형 내부에 존재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심을 작도하는 방법이 삼각형의 각이등분선의 교점. 그 다음에 변의 수직이등분선의 교점이 외심이죠. 그렇기 때문에 특징이 있어요. 직각삼각형일 때 빗변의 중심, 그리고 둔각일 때 외부에, 예각일 때 내부에 존재한다. 뭐 그런 특징이 있죠. 그 다음에 내심은 그렇고요. 그래서 외심은요 외접원의 중심이 외심입니다. 그죠? 그다음 내심은요 내접원의 중심을 내심이라고 하죠. 그래서 외심과 내심이 나오면 무조건 내심, 외심 이용하는 거야. 원 나오면 무조건 뭐 이용하는 거야? 반지름 이용하는 거야. 외접원과 내접원 전부 다 원에 관한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외접원도 반지름, 내접원도 반지름. 그래서 외심 나오면 항상 이야기하는 게 뭐야? 외심에서 꼭지점까지의 거리가 같아. 그게 바로 반지름이죠. 내심 나오면 항상 이야기하는 게 뭐야? 내심에서 각 변까지의 높이가 같아. 그게 바로 뭐야? 내심의 반지름이잖아요. 그쵸? 네. 직각삼각형은 빗변의 중심에 있고요.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요. 40쪽입니다. 40쪽. 그 사각형의 성질이 나오죠? 사각형 나오면 제일 처음 나오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 그냥 사각형. 그냥 사각형 다음에 바로 나오는 게 뭐야? 평사. 평사. 그 다음에 평사 나온 다음 뭐 나와요? 평사 나온 다음 뭐 나와요? 직사각형. 마름모. 직사각형에서 마름모인 게 정사각형. 그렇게 나오는 거 기억하시죠? 그림도 아시죠? 그래서 평사 나오면 평행사변형이 되는 5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책에 그대로 있어요. 평행사변형이 되는 5가지 조건 물어봅니다. 평행사변형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두 쌍의 대변이 각각 평행사각형이죠. 그리고 평행사변의 성질은 대각의 크기가 같고 대변의 길이가 같고 대각선이 서로 다른 걸 이등분하고, 그죠? 이 3가지도 다 평행사변형 됩니다. 사각형인데 두 대각선이 서로 다른 걸 이등분한데 평행사변형이에요. 근데 왜 얘는 정이 아니고 성질이에요? 그냥 그렇게 정했으니까. 자, 그래서 평행사변이 되기 위한 5가지 조건은요. 두 쌍의 대변의 길이가 같고 대각의 크기가 같고 한 쌍이 평행하면서 그 길이가 같고 두 쌍이 평행하고 대각선이 서로 다른 것을 이등분하고, 그렇게 5가지입니다. 주로 많이 빼먹는 게 한 쌍이 평행하고 길이가 같다를 주로 많이 빼먹으시고요. 각이 같고 길이가 같고 두 쌍이 평행하고, 그죠? 그 다음에 대각선이 서로 다른 걸 이등분하고. 그래서 대각선이 서로 다른 걸 이등분하는 것도 많이 빼먹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평행사변형의 증명들을 쭉 다 실어놨어요. 그죠? 전부 한번 보세요. 이해되셨죠? 네. 자, 그 다음에 42쪽. 42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여러 가지 사각형에서 직사각형, 마름모, 정사각형이 나오죠?
평행사변형이에요? 전부 다? 네. 직사각형, 마름모, 정사각형 전부 다 평행사변형이에요? 제일 헷갈리시는 게 뭐냐면 마름모 평행사변형이에요?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시던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마름모 약간 평행처럼 안 생겼어요? 평행사변형 안에 속하잖아요. 마름모, 직사각형이 평행사변형에 속해. 근데 마름모는 약간 찌그러졌다고 생각하나 봐요. 그래서 평행사변형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시던데 마름모 평행사변형 맞습니다. 그죠? 그래서 직사각형, 마름모, 그죠? 마름모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대각선이 서로를 수직이 등분해. 그리고 대각선의 길이가 서로 이등분하는데 길이가 같아. 걔가 뭐야? 직사각형. 수직이 등분하는데 길이가 같아. 걔가 뭐야? 정사각형. 그게 바로 뭔데? 마름모이면서 직사각형인 거죠. 다 아시죠? 그 다음에 등변사다리꼴. 등변사다리꼴의 특징은 뭐예요? 등변사다리꼴에 중점을 연결하면 뭐가 되고? 마름모가 됩니다. 그 밑에 있잖아요. 42쪽 밑에. 맨날 까먹어서 내가 다 넣어놨어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싫어하시는 도형의 닮음은 다음 시간에 하고요. 넘어갑시다. 21번인가요? 뭐 22번까지 했다라고 하지만 21번부터 봅시다. 아, 22번까지 했나 보네요. 23번부터 보면 되겠네요. 그죠? 자, 23번입니다. 23번부터 보면 되죠? 맞죠? 네. 23번 보면 지금 y는 ax 플러스 b하고 y는 cx 플러스 d에서 a 대 c는 b 대 d다라는 게 뭐예요? 이거분의 이거는 이거분의 이거다라는 거죠. 이거분의 이거는 이거분의 이거다의 뜻이 이거잖아요. 천재. 네, 그럴 수 있어. 그래서 이거분의 이거, 이거분의 이거가 같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일치. 아니면 잘 모르겠으면 이렇게 곱해서 같고 이렇게 곱해서 같은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BC가 ADR을 얘기하는 거죠. 그죠? 뭐 그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뭐 이 상태에서는 이거분의 이거, 이거분의 이거라는 거죠. A 대 C랑 B 대 D가 같다라는 게. 그럼 그게 무슨 이야기예요? 무슨 이야기인데요? 봅시다. 이거분의 이거. 이거분의 이거가 1이면 어떻게 돼요? 일치. 일치하는 거죠. 왜? 이거분의 이거까지 들어간 거니까. 이렇게 바꾸니까 모르겠어? AX, BY 더하기 C는 0. A-X, B-Y 더하기 C-는 0에서 이거분의 이거, 이거분의 이거, 이거분의 이거 맨날 따진 거 아니야? 이게 뭐가 달라? 똑같지. 1이잖아, 1. Y분의 Y 1이잖아. 1이면 일치. 와. 아, 이렇게 보면 알겠고, 이렇게 보면 모르겠어? 이양시켰을 뿐인데. 제 발에 들어갔어. 노렸어요? K이면 K는 1 아니어야 돼요? 네. 이거이면 어떻게 돼요? 형이 두 직선은? 교점이 뭐 해가 없다. 해가 없는 게 평행한 거 아니야? 이게 K라는 게 무슨 이야기야? 이게 1이 안 됐다는 얘기잖아. 1이 안 됐으면 이거분의 이거, 이거분의 이게 다르다는 얘기지. 얘는 지금 상관없잖아. 넘겨줄까? 좋아요. 마이너스 y 플러스 ax 플러스 b는 0, 그죠? 마이너스 y 더하기 cx 플러스 d는 0이다, 그죠? 지금 이거분의 이거, 이거분의 이거 같은 거는 얘네 같은 게 평행하다와 일치하다 영향을 줘, 안 줘? 안 준다니까?
얘네가 같아야지 주는 거지. x의 개수와 y의 개수가 기울기를 결정하죠. 왜 지금 y 절편 가지고 우리가 3-1부터 해가지고 잘 모르는 거죠, 그죠? 1품 때문에. 1품 때문이에요. 네, 1품 선생님이 잘못했네요. 네. 아직도 안 네, 먹었어. 1품 선생님이 잘못했네요. 그래서 이게 1 아닌 k이면 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한 점에서 만난다. 진짜? 아니 이 경우가 무슨 경우인데 이거분의 이게 다른 경우잖아. 뭐랑 같은데 지금 이거분의 이거랑 같대잖아. K가 무슨 뜻이에요? 나 그게 궁금했어. 궁지. 어지럽네요. K는 그냥 상수죠, 상수. 어떤 값이 됐는데 그 값이 뭐가 될지 모르죠. 근데 1은 아니라는 거죠. 1 아닌 어떤 다른 값, K. 1이면 같은 거 아니에요? 1이면 일치한다고 했잖아요. 아, 여기에 1이 뭔데 y분의 y랑 같다는 얘기잖아. 너네도 몰랐잖아. 아니 얘가 지금 여기 있으니까 지금 너네가 문제인 거 아니야. 얘 원래 어디 있어야 되는데 여기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치면 x분의 x, y분의 y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면 그래. 이게 a-분의 a랑 b-분의 b가 같으면 기울기가 같아. 맞아? 기울기 같은 거 맞아? 여기서 네. 맞죠? 어디까지 모르는 거죠? 그 얘기가 이 얘기잖아. 얘가 지금 x의 개수잖아. 네. y의 개수가 이거잖아. 그럼 x의 개수랑 y의 개수랑 같아? 기울기 같아. 기울기 같은데 뭐까지 같아? 절편까지 같아. 그러니까 일치하죠. 와우. 얘는 뭐야? 1 아니라고. 1 아니라고. 기울기가 달라. 와. 맞아요, 맞아요. 야, 지금 너무 그- 수준을 높여. 그렇구나. 기울기가 다르면 한 점에서 만나죠. 얘 과거반 맞죠? 중학교 진학반 이런 거 아니죠? 그러시죠. 어떻게 알겠어요, 저희. 이 양만 하시면 되는데. 어떻게 23번이 이렇게 어렵게 느껴지실 줄은 잘 몰랐네요. 네. 좀 많이 뭐죠? 끼끼릴링이라고요? 릴리 끼끼? 끼리끼리. 끼리끼리라고요? 아니 뭐 아까 뭐 하던 그런 그 릴리라렐라. 릴리리알라 딱 네. 딱 어울리네요. 네. 자, 24번이요. 자, 24번에 A, B가 실수일 때 AX-B가 0보다 크다는 걸 어떻게 풀 수 있냐? 라는 거잖아요. 이거 보시면 다 이렇게 풀어. 이걸 넘긴 다음에 나눠. 그 양수일 때, 음수일 때. 네, 다 다르죠.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푸시면 안 됩니다. 네, 그럼 안 돼. 맞아요. 그래서 AX-B가 0보다 크다가 나왔을 때는 일단 A가 0인지 아닌지를 나누셔야 합니다. A가 0인지 아닌지를 먼저 나누셔야 돼요. 그래서 A가 0인데 B가 양수잖아요? 그러면 해가 없습니다. 그죠? A가 0인데 B가 음수야. 그러면 모든 실수. 그래요? 0인데 이게 음수면 양수되니까 모두 다 되는 거잖아요. 저거 어떻게 말인 것 같아. 근데 B가 0이면 이 0일 때 해가 0이 해가 없죠. 0이 아닌데 A가 0이니까 얘 0 됐잖아. 그리고 B가 0 되면 이 0이 될 수가 없잖아. 맞아요. 지금 부등호부터 가르쳐야 되는 상황이에요? 잠시만요. 근데 저기 B가 0인 것까지는 이게 좀 헷갈리긴 해. B가 0인 거 0이 근데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저거. 0이 0보다 크다가 되니까 해가 없죠. 그걸 하구나. 여기, 마이너스가 앞에 있으니까. 와.
마이너스 앞에 있어도 0이 되니까 0이 0보다 클 리가 없죠. 그러니까 해가 없죠. 마이너스는 전혀 상관없죠. 0인데 뭐 자극한 우극한 따지고 있어요? 그 아래 것도 B가 0 돼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모든 실수 거기 이게 0 되면 0이 0보다 클 수 있어요? 그 해가 아니잖아. 그래서 B가 몰랐어. 아 지금 등호부터 가르쳐야 되는 상황이군요. 완벽히 오늘 다 같이 남아야 되겠네요. 병길이만 보내고 우리 다 같이 남아봅시다. 이상한데? 그럼 A가 0 아니다. 0 아니면 양수이건 음수겠죠. 그래서 A가 양수면 X는 A분의 B보다 크다. A가 음수이면 A분의 B보다 이거이다. 이렇게 바뀌는 이유는 나눌 때 음수로 나누면 부등호 방향이 바뀌기 때문이다. 등식과 부등식이 다른 점은 나누는 수의 부호에 따라서 부등호의 방향이 바뀌냐 아니면 등호는 안 바뀌겠죠. 지우개 좀 그만 괴롭히세요. 자, 그 다음에 25번입니다. 똑같은 식이죠. ax-b는 0이 있는데요. y는 ax-b를 이용해서 풀어보아라. 해는 얼마가 되고 0이면 어떻게 되냐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얘를 어떻게 풀어요? y는 ax-b 하고요. 그죠? 이거와 x축인 y는 0의 교점이 바로 근이죠. 이 식의 근이 y는 ax-b하고 y는 0의 근이잖아. 같다라고 놓으면 ax-b는 0이잖아. 그쵸? 와. 이때 a가 0 아니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무슨 일이 벌어져요? x는 뭔데요? a분의 b겠죠. a가 0이면 어떻게 되는데요? 이때는 또 b에 따라 달라집니다. a가 0일 때 b가 0이면 어떻게 돼요? 무수히 많아? 해가. 그리고 b가 0 아니면 해 없다. 얘는 해보면 얘는 x축과 일치하게 되고 그죠? 얘는 x축과 평행하게 되니까 해가 없는 거겠죠. 아시겠어요? 자, 26번입니다. y는 a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하고요. y는 2ax의 제곱에 bx 더하기 c가 만나는 곳을 말해보시오 라고 되어 있네요. 두 함수 모두 y 절편이 c니까 0,c를 모두 다 지나게 되겠네요. y 절편인 0,c를 지나게 됩니다. 쉽죠? 적으세요. 이게 26번의 답이에요. 또 내일 또 다음 시간에 26번 안 했는데요 하지 말고. 자, 27번입니다. 3x-y 더하기 3은 0 하고요. 6x-2y 플러스 2는 0이 어디서 만나냐? 라는 거잖아요. 이거분의 이거, 이거분의 이거는 같죠? 근데 이거분의 이거는 다르네요. a-분의 a랑 b-분의 b는 같은데 c-c는 다르죠? 얘는 만나요? 안 만나요? 안 만나죠. 그래서 교점이 없다. 6분의 3이랑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1은 같은데 2분의 3이 다르잖아. 기울기 같은데 절편 달라. 안 만나. 평행해. 평행. 안 만난다. 안 만난다라고 하면 약간 감정이입돼서 우는 분들 계시던데.
그럴 수 있습니다. 쌤 근데 왜 26번 생각해보니까 A 0인 거는 고려가 안 돼. 오케이. 가 0이 되면 안 되지 않아요? 이차함수. 참수라고 하면 방금 적었잖아요, 제가. 아, 이차함수라서요. 책이 0이어도 네. Y점이 C인 거 아니야? 그죠? A가 0이어도 0이면은 항상 만나는 거 아니에요? 0,C는 항상 지나죠. 네, 네. 그래도 지나죠. 그때도 지나죠. 네. 안 만납니다. 28번이요. 29번에 가까워지고 있네요. 네. 그래서 위치관계를 얘기해보죠. 28번은 C분의 A랑 D분의 B가 1이면 일치. 약간 그 얘기죠. 그죠? 또 이항해야 돼요? 이제 알아듣겠죠? 그 다음에 C분의 A랑 D분의, 왜 D분의 D라고 했죠? 네, D분의 B가 K인데 K가 1 아닌 어떤 수로 가게 되면 얘는 뭐예요? 한 점에서 만납니다. (29번) 29번 구리로 왔어요. 그죠? 29번. 선분 AB가 있고 수직음선 위에 P가 있을 때 어떤 관계냐라고 물어봤어요. 그죠? 선분 AB가 있어요. 그리고 수직음분선 위에 P가 있어. 그러면 이거 항상 같겠죠. 어디에 찍든 같겠죠. 그죠? 그래서 삼각형 PA, 얘를 뭐 M이라고 할까요? 중점을. PAM이랑 삼각형 PBM이 항상 합동이다. 무슨 합동이에요? SAS 합동이죠. 그러니까 따라서 뭐랑 같아요? PA랑 PB랑 같은 이등변 삼각형이 나옵니다. 쉽다, 그죠? (30번입니다) 이등변 삼각형의 정의가 뭐예요? 두 변의 길이 같은 삼각형. 말씀드렸어요? 정의가 뭐예요? 두 변의 길이 같은 삼각형.